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우리의 서해를 마치 자신들의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중국의 내해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이런 서해 공정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임병헌 의원 등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할 해역에서 활동이 포착된 중국 군함 숫자를 보니까요. 2018년에 230여 척, 2019년에 190여 척, 2020년에 220여 척, 그리고 2021년에 260여 척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170여 척이 우리 작전구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관할 해역이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설정한 해양 통제 구역인데요. 국제법상 공해입니다만 이곳에 들어오는 외국군 함정에 대해서는 한국 해군은 집중 감시에 들어갑니다. 북한 선박의 경우에는 허가 없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산둥성의 칭다오를 모항으로 둔 이 중국의 항모 랴오닝함의 움직임입니다. 2018년, 2019년까지 이 랴오닝함은 우리 관할 해역의 각 일회 그리고 영해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2020년에는 2번, 영해 기준으로 190km까지 가까워졌고요. 지난해는 한 번이었습니다만 100km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3번이 식별됐고요. 영해 기준 했을 때 70km까지 근접했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의미죠. 랴오닝함의 이런 행적은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것도 날이 갈수록 우리 쪽 서해상을 자신들의 영해인 것처럼 항해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랴오닝함에 탑재된 J-15의 항속거리가 350km이고 작전 반경이 1500km라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우리 관할 해역 70km 전방까지 진입을 한다면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중국의 랴오닝함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작전을 펼치는 것은 한마디로 그만큼 중국이 서해에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른바 서해 공정의 본격화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의 90% 가까운 지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서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과 이 갈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버릇을 이젠 서해에서도 감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올해 들어서 서해에서 이미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해보다도 3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이렇게 서해에서의 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한국과의 서해 해상 경계선 확정에 대비한 실효적 통제라는 명분을 쌓는 것이고 동시에 한미 간 해상 군사훈련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면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한반도도 직접 위협함으로써 소위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중국이 동경 124도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해역만이 일정한 수심으로 항공모함이라든지 전략 핵 잠수함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전략과 동시에 이 동경 124도선을 중국의 영해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3년 당시에 중국 해군 사령원, 이제 중국에서는 사령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자면 사령관이죠. 이 사령관이었던 우성리는 중국을 방문한 최윤희 당시 해군 참모총장한테 뭐라 그랬느냐.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절대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서 작전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총장은 해당 지역은 국제법상 공해이고 북한 간첩선의 우회 침투를 막기 위해서 탐색 작전이 필요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우리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후에도 중국군 군함을 동경 123도, 124도 인근까지 보내가지고 정찰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도 동경 123도, 124도에서 총 6차례에 걸쳐서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동경 124도선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영해하는 과정을 보면 마치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하던 그 수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동경 124도선에 대한 지배력을 주장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유사한 근거 하나 있긴 합니다만 이건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협약일 뿐입니다. 지난 1962년 당시에 김일성 북한 주석하고 저우린라이 중국 총리가 변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압록강하고 동경 124도 10분 6초를 북한과 중국 사이의 서해 영해 경계선 기점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이 조약 자체가 단지 북한과 중국 간에 발효되는 것인데 중국은 무리하게도 아예 남쪽까지 그 선을 쫙 직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 동경 124도를 잠정적 해양 경계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동경 124도를 기점으로 중국 영해화가 된다면 서해의 70%가 중국 관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해상작전구역, 그렇게 AO 경계선은 중국 해군의 이 AO 그 124도보다 서쪽으로 중국에 더 가까운 동경 123도를 따라서 그어졌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한국 해군 함정이 동경 124도를 넘어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즉시 나가라 경고 통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예 자신들의 영해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자국의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해인 124도선 주변에 부표까지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국제법에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은 동경 124도도 넘어가지고 우리 수역으로 진입하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중국 해군 경비함이 백령도에서 40km가량 떨어진 해역까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하무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우리 군의 대응이 너무 무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눈치 보는 정치권이 중국의 오만 불손을 사실상 용인해 준 탓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불법적이고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강력하게 한가하지 아니하면 중국은 우리도 모르게 마치 슬그머니 안방 차지하듯이 자신들의 영해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중국해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그러고도 남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서해 공정에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필리핀은 중국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승소를 했죠. 베트남도 대만도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잠잠합니까?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심기를 살피는 그런 짓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중국 앞에서 낮추는 그런 과공도 이제는 막아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중국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한다면 우리 해군 역시 서해에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라는 겁니다. 한미 해상 군사훈련 동해에서만 하지 말고 서해에서도 해야 됩니다. 왜 항공모함은 진입을 못합니까? 자, 그러면서 항행의 자유훈련도 해야 됩니다. 미군의 구축함들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대만해협이라든지 남중국해를 누비고 다니는 것 같이 우리 해군도 동경 124도를 넘어가지고 123도까지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상적 소유권 주장을 타파해야 되는 겁니다. 또 중국 해군이 동경 124도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면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군은 너무 주눅들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도 더 말할 나위 없이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친중, 친북의 정치권이 우리의 국군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달라져야 됩니다. 군인이 그 본분인 나라 지키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해군의 작전 개념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제3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 해병대는 이젠 전투기 등으로 이렇게 중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연장 미사일 발사 차량을 운영하는 경보병 부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경우에도 중국을 향한 섬들이 배치돼 가지고 초정밀 대함 미사일을 갖고 중국 해군을 사냥하는 전략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 간의 서해는 거리가 정말 가깝죠. 인천에서 칭다오까지 거리가 불과 500km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서해 연안에서도 얼마든지 중국 해군을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해군의 최대 약점을 겨냥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독일 해군과 같이 낮은 수역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첨단 잠수함들을 서해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해군이 감히 서해를 넘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결국 중국이 대한민국을 결코 넘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중국을 이기겠다는 강한 정신력 무장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강조합니다만은 중국은 우리의 이웃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우방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동맹이 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중국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확실히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